인생기술서 적용이 먼저가 아니라 느낌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감을 좀 느꼈고 그 좌절감들을 극복할 때 정말 어떤 심정이었구나, 어떤 노력들을 했었구나. 또 협업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동아리 회장이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되게 또 난감했었고 동아리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좀 각고의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서 이 당시의 여론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마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마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소서에 대체 뭘 써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귀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자소서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 인생기술서 자체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못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인생기술서를 좀 쓰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느낌 받는 거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로 점철된 인생뿐입니다. 진심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대로 찌질했었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살았고 대학교 때 가서는 정말로 이 세상이 넓다라는 거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뭐 영어 잘하는 애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집에 돈 많은 애들도 많고 야 나만 찌질하고 나만 돈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막 생각하면서 뭐 거의 악에 받쳐서 살았었거든. 혼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 생각만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혼자 악에 받쳐 살아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여유 있게 사람들이랑 내 상황 사정 얘기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생각도 귀담아 듣고 관계도 여유 있게 맺어가면서 성장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후회스럽고 자격지심이 또 회사 생활로 또 이어져가지고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시덥지 않은 일만 주고 맨날 잡일만 시키고 야근만 시키고 막 열받아 죽겠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그게 다 나한테 좋은 내공이 되어서 지금 블로그면 유튜브면 다양한 것들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런 후회가 근데 왜 의미가 있냐 그런 후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후회가 내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제 가치관이 된 거잖아요. 과거를 돌아간다면 저는 더 빨리 반성할 겁니다. 저의 지난 날들과 어제의 부족함을 빨리 반성하고 어제의 나약함과 찌질함을 빠르게 반성하고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저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냥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한 스스로의 태도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내가 일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나의 마인드셋이다라는 걸 면접관님들한테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거죠. 우린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건 그런 내적 성장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언가를 해봤다 해본 거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뭐냐 마인드셋이 바뀌지가 않죠. 마음가짐이 바로 그 과거에 대한 반성 한순간 한순간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거겠죠. 면접관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더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니 면접관님들도 여러분을 뽑기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기술서를 좀 처절하게 진솔하게 좀 쓰십시오. 인생기술서 쓰고 자꾸 자소서 어떻게 쓰지가 먼저가 아니겠죠. 진솔하게 돌아보고 마주하는 게 먼저겠죠. 인생기술서를 꼼꼼히 작성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꼼꼼히 과연 썼을까? 글쎄요. 아닐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 본 상태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꼼꼼이라는 건 아마 90%에서 80% 지원자분들은 대부분 뭐 문제 상황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봤고 내가 했던 행동들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봤고 맞아요. 그것도 디테일은 맞죠. 근데 다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생각, 감정, 처절함, 반성, 회고 이런 거 싹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거는 다 결과 위주로 경험 선택해가지고 돌아보는 거고 저는 저의 가치관과 제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 돌아봅니다. 면접관님 뭘 물어봐도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처럼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정말 20대 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사는 앞으로의 태도가 됐을 거거든. 그런 것들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인생기술서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회사 경험 그냥 아주 깔짝 떼봤는데 그냥 7장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 맘먹고 쓰면 저는 뭐 한 200장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기술서를 정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나는 상황부터 세세하게 돌아보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일기를 100일치를 썼으면 100일치 일기를 다 가져와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요하게 기억나는 상황들 최대한 디테일하게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써본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인생기술서를 쓰면서 장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느낌을 받아야 된다. 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 어떻게 살았었구나. 내가 뭘 했구나. 어떤 게 힘들었구나. 이 느낌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인생기술 어떤 장수를 채워야 된다든지 이렇게 쓰면 되나 저렇게 쓰면 되나요가 우선이 아닙니다. 파고드는 수준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9년 6개월치 정도의 기록을 좀 지금까지 써왔던 것 같습니다. 일기랑 가계부를 좀 썼던 것 같고요. 일기 쓸 때 있어서도 저는 저만의 좀 원칙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좀 마감할 때 그날에 있었던 일화를 쓰는 게 있고 반성을 하는 게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쓰는 게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각각의 펜의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일기장에다도 한 번 더 태그를 좀 달아가지고 그것들 좀 생각날 때 아이디어는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빠릿빠릿하게 좀 파악을 하고, 반성할 부분들은 연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토대로 내년도에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으로 좀 전환을 시키기 합니다. 2023년에 제가 돌아봤던 5가지 저의 문제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정도 여러분 디테일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디테일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소서에 쓰는 문장과 표현의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일기 하나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징하게 일기를 쓸 수가 있지? 미친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두루뭉술하고요. 그리고 반성에 대한 것도 대부분 다 어떻게 반성하냐면, 지난 인턴 때 저는 되게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워요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아쉽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는 제가 썼던 기획서에서 실제 실행에 옮겼었고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나와가지고 되게 뿌듯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시스템과 뒷부분의 매뉴얼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자동화까지 고민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시간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기획을 좀 하게 된다면 초기 앞단에서 좀 더 효율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그때 비효율적으로 썼던 시장 조사나 이런 모듈화 시스템 구축했던 시간들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번에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인생기술서를 쓰려면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민해보고, 내 문제점이 뭐였을까, 놓친 게 뭐였을까, 난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아쉬운 게 무엇일까, 하나하나 디테일이 있어야 나중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질문에 맞게 맥락에 맞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뱉어내는 거지, 인생기술서를 쓸 때부터 정리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옴스잡스 공식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취업 컨설팅 공지, 합격 자소서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로우, 친구 추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우, 툭툭하지 않다 말했던 좋아요. 설득력 있죠. 근데 좋은데 그 다음 뭘까요? 그렇게까지 힘들 일인 이유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업무에 도움된 거 안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는 그때는 특별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았던 20살 가장 힘들었었는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일머리가 있어서 옆에 사람들 알려주기도 하고 인정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23살 4살 때 마주하면서 세상이라는 게 꼭 똑똑하다고만 다가 아닌가?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주어진 일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나 스스로 너무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나도 나만의 무기가 생겼던 것 같다. 앞으로도 또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성과 잘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좀 기죽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좀 찾아 나간다면 충분히 내 자존을 지키면서 너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일상을 좀 단단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본인만의 인생을 돌아본 깊숙한 생각 자체를 면접관님에게 뱉어낼 수 있다면 저 친구는 앞으로도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단단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면접관님들과 대화를 한다라는 건 이런 거 진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면접관님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부잣집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러운데 이제 그걸 보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진짜 막 재수까지 해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해서 겨우겨우 학교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좁혀지지 않는 격차를 보면서 상당한 좌절감과 그리고 황망함 뭐 그런 것들을 느꼈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만 하죠. 이제 공감이 됐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때는 극복 못했다, 일부러 내가 가난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괜히 들키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 세웠고 방어 기제로서 나를 좀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더 그들보다 열심히 배우고 싶었던 것 같고, 하나라도 더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비싼 옷도 한번 사 입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더 발악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그걸 지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생존 본능도 키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력들도 키울 수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의 마음도 내가 더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도 얻을 수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그런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되게 그런 시기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낸 나의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내가 얻은 것, 그 자체가 저를 뽑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런 태도가 앞으로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감정이고 감동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진솔한 본인의 이야기와 회고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 또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등하교 하면서 영어 단어 암기해가지고 열심히 적응해서 친구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힘든 경험이었다? 전혀 공감이 안 가죠. 솔직하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 본인이 얻은 건 뭐야? 결국에 또 영어 해가지고 자신감 얻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게 삶을 관통하는 주제일까? MZ세대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항상 생각하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옴스님 저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나만 힘들겠냐고요. 남도 힘들 텐데 자꾸 나는 힘들다, 나는 이런 걸 못한다,
한다. 나는 이런 게 싫다.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건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게 과연 맞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힘들긴 하지만 누구나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은 교환학생 가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교환학생 간 친구들 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누구나 힘들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내 입장에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듣는 입장에서 공감이 갈 수 있겠냐? 공감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솔직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문제. 왜냐면 이제 솔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 자꾸 도전 정신 없는데 도전을 어필을 한다든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귀찮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걸 책임감으로 어필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 그래서 솔직하게 까발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답변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TO가 한두 명이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첫 지중해 첫 면접 들인 겸에 두렵다는 마음가짐이 먼저 듭니다. 현실적인 방향? 아니 그러면 가지 않아야 되겠죠. 나도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뽑아줍니까? 스스로도 자신 없다는 거죠. 회사 들어가서 적응할 자신이. 그럼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가서 씹어 먹겠다. 오늘부터 공부 미친 듯이 한다. 두고 보자. 보여주마. 야, 떨어뜨릴 때면 떨어뜨려봐. 라는 마인드일 것 같은데요. 저는 면접장에 갈 때 내가 될까? 여기 진짜 쟁쟁한 애들 오는 데인데 안 가면 됩니다. 쟁쟁한 애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덤비지 마세요. 내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가 있다면 당연히 붙을 수 없습니다. 같이 여기 면접장에 가는 애들 정말 미친 하이스펙들 고스펙들 온다라는 거 감안하고 가야 되고요. 싸우자. 부족할 수 있다. 근데 뭘로 메워준다? 나의 마인드셋으로 메워준다. 채워주마.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자신감이 요새 친구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면접관님들이 그런 패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막판에 그런 패기 때문에 붙는 친구들 실제로 있습니다. 면접의 치라는 패기죠. 패기는 근자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자. 생각보다 스펙에 비해서 잘 준비된 애들이 없다. 진짜 준비는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인데 이해 플러스 인성적인 깊이 이게 돼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펙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꾸 면접장 가가지고 내가 많은 경험을 키워왔고 여기서 많은 꿈을 꾸고 싶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럼 나한테 기회가 하나 또 생기는 거지.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류가 내가 생각한 만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도 정말 아니고요. 어느 회사에 가서도 실력 발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지금 TO가 너무 줄어들고 있고 풀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기회가 안 왔을 뿐인 거지 어디 가서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가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생각지 못하게 나란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고 부를 거고 생각지 못하게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제 소개팅 사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키가 좀 큰 편이 아니고 작은 편인데 보통 여성분들은 키가 큰 분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나면 뭐 자신 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서류 컷이 너무 좀 높다 보니 저한테 기회가 많이 안 차줄 뿐이긴 한데 언젠가 분명히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당장에 기회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기회 잡겠다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다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즌이 9월이겠지만 나는 10월 중순부터 애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스펙 키우러 나갔을 때 난 그때 빈틈을 한번 노려보겠다. 저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소서 측면에서도 내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없는지 한 번 더 좀 더 돌아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고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하반기는 시작이 됐지만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 중간입니다. 지금 문제점 찾고 개선해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만 한 번 더 좀 참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방향 잡고 이어나가게 된다면 다른 취준생 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미리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끝까지 좀 용기 가지시고 힘내시면서 완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옴스잡스 유료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